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손가락이 딸깍딸깍거리는 방아쇠 손가락. 이 방아쇠 손가락에 주사를 맞아서 좋아졌다가 또 재발하면 주사를 더 맞아야 될지 아니면 시술을 받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주사나 시술 또는 수술은 하는 일이 다르고 그래서 잘 맞는 상황도 좀 다릅니다. 오늘은 주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한계점 알아보고요. 시술로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과 그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즉 A1 활차 또는 A1 도르래에 염증이 생기고 부으면서 힘줄이 통로를 매끄럽게 지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힘줄이 있다고 하면 힘줄 중간에 이런 혹이 생겨서 이 혹 때문에 이 통로를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통로라고 하면 이렇게 딱 걸려서 강제로 구부리게 되면 딸깍했다가 다시 펼 때 딸깍하고, 이것이 더 꽉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제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여기다가 주사를 맞는데 힘줄 주변에, 힘줄에다가 맞는 건 아니고 힘줄 주변에 맞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또 있거든요. 그 막이 또 부어요. 그 두꺼워진 막을 좀 가라앉혀 주는 것이고, 주사는 이 힘줄 자체를 줄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 힘줄을 싸고 있는 그 막의 부기를 가라앉혀서 조금이라도 힘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주사약은 보통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약인데 이게 하얀 트리암시놀론이에요. 뿌옇게 생긴, 우유처럼 생긴 그런 스테로이드에다가 리도카인 같은 국소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최종 한 3cc나 5cc, 때로는 뭐 그보다 적게 섞기도 해서 그걸 주사하는 겁니다. 마취제를 섞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 맞을 때 통증이 좀 줄어들게 해주고, 또 약물이 부위에 고르게 퍼지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희석을 좀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넓게 퍼지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점이 있죠. 용량과 희석 비율은 환자의 염증 정도, 부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줄이 두꺼워지지 않은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는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만 좀 가라앉혀주면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초기일수록 반응이 좋고, 대부분 주사 후에 통증과 걸림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사 한번 맞고도 거의 뭐 몇 년 동안이나, 어떤 사람은 평생 다시 방아쇠 손가락이 생기지 않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주사 치료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주사가 너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또는 예전에 주사를 맞아봤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다시는 맞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손에 수술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손에 주사를 맞을 때, 특히 마취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너무 아파서 웬만하면 손에 좀 큰 수술을 받을 때는 전신 마취로 좀 재워달라, 아니면 수면이라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손바닥은 바늘이 들어갈 때 일단 너무 아프고요. 이게 얇은 바늘로 해도, 손은 정말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얇은 바늘로 해도 아픕니다. 다른 부위는 얇은 바늘은 거의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위고비 같은 거 맞고 인슐린 같은 거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바늘이 굉장히 얇아서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또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프기도 하지만, 또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조직이 이렇게 부풀면서 압박감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분 마취할 때 그 마취제가 들어갈 때 그 마취제 자체가 또 아프기도 합니다. 마취는 안 아프게 하는 게 목표이지만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통증이 좀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마취제가 약간 산성입니다. 산성. 그래서 그 산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주변 조직을 화끈거리게, 따끔하고 뻐근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은 좀 일시적이고, 그리고 또 이 마취제를 같이 섞어서 주사할 때 그 통증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마취제에다가 중탄산 나트륨, 즉 그 탄산염이죠. 탄산염을 섞어서 그 염기성을 좀 섞으면, 그러면 중화가 좀 됩니다. 그러면 화끈거리지 않고 좀 약간 뻐근한 그런 증상은 있는데, 약이 들어갈 때 타는 듯한 그런 통증은 없죠. 작용이 좀 빠른 마취제하고 오래가는 마취제, 국소 마취제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섞어서 쓸 수도 있고, 바늘 굵기를 얇게도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얇게 하면 덜 아픕니다. 그 주입 속도를 또 일정하게 천천히
놓는 그런 방법도 같이 쓰면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많이 덜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픕니다. 그리고 또 마취 전에 마취 크림이나 또 냉각 스프레이로 피부 감각을 둔하게 하고 또 주사를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난데 그래도 아픕니다. 스테로이드도 또 좀 덜 아픈 스테로이드, 더 아픈 스테로이드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주사에 관해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부터 이 손에 주사를 놓을 때 초음파로 뭔가를 보고 하면, 그리고 힘줄을 찌르지 않으면 뭔가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거의 정설로 이루어져 있고, 힘줄에 주사를 찌르지 않으려고, 특히 스테로이드를 찌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초음파나 어떤 그런 기구로 주사 바늘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힘줄이 터질 게 안 터지고 힘줄의 손상이 덜하고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힘줄이 약해져서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은 주사 바늘이 힘줄에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주사 바늘에 섞여서 들어가는 스테로이드의 약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효가 그 힘줄을 이루고 있는, 힘줄을 만들어내는 또는 유지보수하는 그런 세포를 자멸하게 만들어서 그 세포가 없어지고, 그래서 힘줄이 점점 약해져서 터진다. 이렇게 된 게 지금 정설입니다. 굳이 손에 주사를 맞을 때 초음파를 보고 힘줄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예전에도 저도 힘줄에 주사를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힘줄에는 안 찌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을 줄일 방법은 약물을 어떻게 섞느냐, 그리고 주입할 때 얼마나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놓느냐, 얼마나 또 부드럽게 주사를 놓고 여러 부위를 또 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찌르지 않고 찌른 상태에서 바늘 끝만 옮기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주사는 좀 덜 아프게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도 주사에 대해서 좀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가 잘 듣는다고 해서 재발할 때마다 무한정 반복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같은 손가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맞으면 힘줄 자체가 약해지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기를, 스테로이드를 넣으면 그 세포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 공급 감소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주변의 조직을 부기를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손이라는 것이 혈액순환이 그렇게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서 혈류가 더 줄면 힘줄이 회복이 느려지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콜라겐 합성되는 겁니다. 그 스테로이드라는 약 때문에 힘줄도 줄어들고 힘줄을 유지보수하는 세포도 죽어서 힘줄이 점점 약해지다가 끊어지는 거지,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힘줄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이 힘줄 자체가 스테로이드 때문에 끊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의 독성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그러니까 대사가 바뀌어서 서서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작용이기 때문에 힘줄을 직접 바늘로 찌르지 않는다고 해도 힘줄이 끊어질 수 있어서, 예전에 힘줄을 찌르지 않으면은 안 끊어진다는 그런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중에 나는 힘줄을 분명히 찌르지 않았어, 나는 초음파를 보고 했기 때문에 힘줄을 절대로 찌르지 않아서 나 때문에 끊어진 건 아니다, 내 스테로이드 주사 때문에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 생각이고 최근 연구로 따지면 맞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제한이 되는데요, 치료에 따라서는 같은 손가락에, 그러니까 1년에 2번까지, 2회까지는 괜찮은데 2회 초과는 좋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 2번은 되고 3번은 안 되냐?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맞을 때마다 끊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사를 맞았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힘줄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 세포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단 한 번 주사에. 그러면 그 사람은 멀쩡하다가 몇 달 후에 힘줄이 툭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열댓 번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도 있죠.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힘줄마다 또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3개월이면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비실비실하던 세포, 그리고 약해졌던 힘줄이 좀 회복할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의학적인 그런 소견입니다. 주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나오죠. 주사는 염증과 그 부종을 가라앉혀서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이지, 이 힘줄 자체를 줄여주는 기능이나 아니면 통로를 넓혀주는 그런 치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진행되면 단순히 염증을 넘어서 그 도르래 인대가 두꺼워지고 힘줄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뚱뚱해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굳어진 구조는 약이나 주사로 절대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이 힘줄을 깎아내야 되는데, 힘줄을 깎아내는 것은 또 힘줄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술할 때도 힘줄을 건드리기보다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힘줄이 통과하는 그 터널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터널을. 주사를 그래서 계속 맞으면 좋아졌다가 잠깐 좋아졌다가 그렇게 되고, 점점 진행될수록 힘줄이 뚱뚱해지니까 걸리는 것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주사 맞아도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특히 손가락이 이렇게 완전히 잠겨서 펴지지 않는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주사나 물리치료만으로는 풀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고, 무리하게 물리치료를 하거나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할 경우에는 힘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왜냐하면 계속 좁은 공간에서 쓸리기 때문에 힘줄이 약해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데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무리하게 그런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만 하면서 계속 버티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죠. 만약에 점점 더 힘줄이 두꺼워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굽은 상태로 펴지 못하고 오래 있으면, 또는 너무나 심하게 딸깍거려서 손가락 관절에 계속 무리를 준다고 하면 나중에 수술을 해도 손가락이 잘 안 펴지는 영구적인 그런 기능장애, 또는 손가락이 그래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사로 버티는 데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이렇게 별로 이제는 없거나 짧아졌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심해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죠. 주사에 대해서 한 번 맞고 오래 유지된다면, 그리고 다시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사로 관리하면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주사는 한 번 맞고 괜찮으면 안전한 거냐? 안전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단 한 번만 맞아도 힘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는 맞을 때마다 안 좋은데 자주 맞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주사 효과가 갈수록 짧아지거나 재발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의 그 부종만 가라앉힐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힘줄을 깎아낼 수 없기 때문에 힘줄이 통과하는 터널을 넓혀주는, 즉 A1 활차, A1 도르래를 직접 열어주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보다는 당연히 재발이 없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시술은 손바닥에 절개를 하지 않고 작은 구멍만 내고 활차 도르래를 끊어서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손바닥은 한 1cm만 절개해도 굉장히 잘 낫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1cm 상처 때문에 몇 달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무조건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주사를 한 번 맞고도 증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아쇠 손가락이 난 확실하고 증상이 자꾸 심해진다 그러면 요새 방아쇠 손가락 주사 굉장히 잘 놔주거든요. 의원에 가셔도 가까운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되, 주사가 한 3개월 이내로 자꾸 맞게 되면 힘줄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맞더라도 3개월 지나서 맞으시고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고, 주사 놓는 선생님들이 또 주사 놓다가 이거는 주사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그 직접 본 선생님들의 의견을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당이 심하지 않은 분들,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주사 맞아도 되는데, 당뇨가 너무 심한 분들은 그 주사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 때문에 당이 확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이 잘 조절되는지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당 조절이 안 된다, 나는 스테로이드 조금만 맞아도 너무 확 오른다 그러면, 이런 분은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그 야간에 보조기, 잘 때 보조기를 좀 하고, 그래서 힘줄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심하면 낮에도 보조기를 하기도 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주사를 못 맞을 때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주사를 더 맞을지 시술로 갈지 고민해 보시고, 지금까지 주사를 맞아 보셨는지, 안 맞아 보셨다면 맞아 보는 것도 괜찮고, 지금까지 주사를 너무 맞았다고 하면 이제는 수술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리해 보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서 걸림을 풀어주는, 시간을 버는 치료입니다. 보통 스테로이드에다가 마취제를 섞어서 쓰고, 초기일수록 잘 듣고, 그래서 초기 환자들은 주사 한번 맞고 몇 달 동안, 아니면 거의 평생 동안 괜찮기도 합니다. 마취제하고 여러 가지 섞는 약에 따라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을 때 힘줄이 약해져서 힘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횟수 제한을 1년에 2, 3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이나 3번. 그리고 환자의 힘줄이 너무 두꺼워진 경우, 즉 증상이 너무 심해서 많이 걸리는 때는 주사가 한계가 거의 명확합니다. 이렇게 심한 분들은 주사보다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무리하게 주사를 맞다가 이미 힘줄이 많이 쓸려가지고 약해졌을 텐데, 주사를 맞다가 주사 때문에 힘줄이 약해지고 끊어지는 그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사를 계속 그냥 무분별하게 맞지 마시고 본인 상태 따라서 병원에서 꼭 상의해보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에 주사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맞아야 되나, 최소한 3개월 이상 1년에 2~3번,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건가, 주사는 재발이 많다, 그래서 재발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6개월에 한 75% 정도 재발합니다. 1년이면 한 8~90% 정도 재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에서 30% 정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괜찮아지기 때문에 주사는 그래서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이 있을 때 주사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